강경화 주미대사의 급거 귀국입니다. 주미대사가 귀국한다. 이거 이례적입니다. 지난 10월 달에 주미대사로 부임한 이후에 업무 때문에 강경화 대사가 귀국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죠. 그만큼 강경화 대사가 왜 갑자기 귀국을 했느냐를 둘러싸고 외교가를 포함해서 정치권에서 여러 가지 분석이 나오면서 그것에 대한 좀 이런저런 설왕설래가 한창 나오는 것 같습니다. 강경화 주미대사 급거 귀국한 배경 한 3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일단은 이 쿠팡 사태 관련한 부분입니다. 아마 여러분 느끼시기에 저도 마찬가지지만요. 쿠팡 사태 이것에 대해서 이제 뭐 그게 그렇게 심각하냐?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그것과 미국 쪽에서 느끼는 그 감도 차이가 좀 상당히 차이가 있다라는 것이 지금 전직 외교관들 제가 몇 분한테 여쭤봤더니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. 그만큼 이제 미국에서 느끼는 이 쿠팡과 관련된 문제의식이 좀 심각하다라는 얘기죠. 지난번에 그 하원 보고서 7월 1일 날이죠. 하원 법사위가 발표한 보고서에서 이미 뭐 보도가 됐습니다만 미국에서 이 사태를 바라보는 시각들이 그때 쭉 보도가 됐었습니다. 굉장히 이제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을 지금 하고 있다. 이런 맥락에서 보고서가 쭉 나왔죠. 그러면서 당시 특히 지난해 진행됐던 12월 달이죠.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청문회. 그때 당시에 그 쿠팡의 임시 대표를 맡고 있던 인물이 청문회에 출석을 했었습니다. 그 자리에서 이제 의원들이 뭐 여러 가지 질문도 많이 했고 했지만 일부 의원들이 상당히 이제 강하게 좀 되게 다그치는 이제 그런 식의 모습을 보였던 부분이 있습니다. 이게 뭐 우리로서는 청문회 할 때 많이 보는 장면이지만 아마 이 미국 쪽에서 보기에는 조금 이례적이다라고 이제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. 너무 좀 심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미국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. 특히 이제 이 대표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제 위증죄 고발, 뭐 출국 금지, 또 체포 등등 이 로저스 임시 대표였죠. 와, 그런 게 될 수 있다. 막 이런 얘기를 이제 의원들이 하고 이러면서 뭐 똑바로 얘기해라 막 이렇게 했겠죠.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이 쿠팡 측에서는 기분도 나빴을 것 같고 그런 것에 대한 문제의식, 이 개인에 대한 인신 구속과 관련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한다는 것에 대해서 좀 충격을 받았다라고 할까요? 아마 그런 것이 그 이후에 미국 백악관을 포함한 의회에 대한 이 쿠팡의 로비에도 좀 영향을 미친 것 같고 이것이 하원의 보고서가 나온 데까지도 이어졌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. 그만큼 어떻게 보면 우리로서는 이 쿠팡 이슈를 이렇게까지 이게 갈 이슈인가 라고 이제 좀 어느 정도 이 이슈 관리를 했으면 이 미국 쪽에서 이런 정도까지 안 가지 않았을까 하는 예, 그런 생각도 듭니다. 어떻게 보면 좀 이슈 관리에 우리가 소홀했던 측면이 지금 상당히 부담이 되는 그러니까 눈덩이를 조그마한 걸 굴렸는데 이게 좀 꽤 지금 집채만한 눈덩이가 된 그런 상황이 된 것 아닌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. 민주당의 한 국회의원 제가 쭉 통화하면서 보니까 쿠팡의 로비가 생각보다는 상당히 강하게 강도 높게 펼쳐지고 있다.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서 특히 이제 뭐 과징금 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뭐 다른 우리나라 기업들도 맡고 하니까 과징금 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좀 있을 수 있다라고도 보는데 이 개인에 대한 뭐 출국 금지, 뭐 고발 문제, 뭐 체포 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문제 의식을 느끼면서 이건 미국 기업이기 때문에 좀 감정적인 여러 가지 이 차별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 것 아니냐, 어떤 이 정권의 기류가 거기 스며들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좀 하는 것 같다. 상당히 이제 그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
이걸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. 아마 그래서 이 쿠팡 사태가 좀 커지게 된 데는 이 쿠팡 사태 자체의 물론 문제도 있겠지만 그걸 다루는 우리 측의 어떤 방법, 청문회를 포함한 여러 가지 또 미국에 대한 설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아쉬움이 좀 있었지 않나 그렇게 좀 판단이 됩니다. 강경화 대사로서는 이제 미국 쪽의 이러한 움직임을 국내에 좀 가감 없이 이 문제를 바라보는 미국 쪽의 지금 분위기가 이렇다. 우리가 이제 뉴스를 통해서 보는 거랑 사람을 직접 만나서 그 사람이 이렇게 전달하는 거랑 좀 감이 다르지 않습니까? 아마 그래서 강경화 대사가 이례적으로 급거 귀국한 데는 이 쿠팡 문제가 하나 있는 것 같습니다. 또 이제 두 번째로 들 수 있는 것이 한미 정상이 만나서 지난해에 합의했던 이른바 조인트 팩트시트 관련된 이 투자 문제죠. 투자 문제. 우리나라 3,500조 원에 달하는 이 투자 문제. 이것에 대해서 아직 그 가시적인 어떤 성과가 안 나오고 있는 것. 이게 아직 뭐 1호 프로젝트가 확정이 안 된 그런 상황입니다. 그런 상황에서 어쨌든 이 삼성전자, SK 하이닉스 등의 이제 광주 반도체 투자 이런 것들이 나오고 하니까 이제 미국 쪽에서 최근에 그 상무장관이죠. 러트릭 상무장관이 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미국에 공장을 지어야 한다 이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? 그것이 이제 이 한미 정상이 합의한 미국의 투자 3,500억 달러, 이 3,500억 달러 이것에 대한 투자의 어떤 구체적인 성과 이것이 지금 안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다른 국내 투자가 대규모의 투자가 나오고 하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아니 이거 왜 지금 정상끼리 합의한 내용인데 빨리빨리 진행이 안 되면서 국내 투자를 하냐 일부러 시간 끌기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어떤 그 의구심 이런 것들이 이제 미국 내에서 좀 존재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이것은 곧 어떻게 보면 우리로서는 이게 이제 기업이 결정을 하는 것이고 또 여러 가지 이제 입지도 살펴야 되고 이런저런 하니까 좀 시간이 걸린다. 하지만 우리 약속은 지킨다. 그러면서 이제 미국 쪽에 대해서 이 투자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설명을 해 가고 있다. 이 문제는 뭐 이상 없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우리 측에서 설명을 합니다. 하지만 미국 쪽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그런 반응들을 봤을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미국에서 좀 불만을 갖고 있는 것 같다. 그렇지 않으면 그런 그 러트릭 상무장관의 멘트 같은 그런 게 나올 이유가 없겠죠. 그래서 이와 관련된 어떤 미국 쪽의 상황을 전달하고 우리나라 뭐 이 산업통상자원부라든지 여러 가지 부처들이 다 얽혀 있는 문제 아니겠습니까? 그 문제를 좀 전체적으로 한번 이렇게 점검도 하고 조율도 해 가면서 그런 모습을 좀 보일 필요가 있지 않나. 미국 쪽에도 어쨌든 주미 대사가 한국에 가서 직접 여러 가지 이렇게 미국 쪽의 분위기를 정확하게 전달하면서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이고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미국 쪽의 그러한 상황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좀 성의를 다해서 여러 가지 지금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이렇게 잘 설명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, 창구가 또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제 강경화 대사의 급거 귀국이 이 주목이 되고 있는 거죠. 최근에 어쨌든 미국 쪽에서 나오고 있는 이 강경화 대사도 전달을 했겠지만 이 메시지, 우리나라의 메시지, 우리나라에 대한 메시지가 좀 투박하게 나오고 있죠. 뭐 트럼프 대통령도 직접 한국을 겨냥해서 조선 관련된 얘기를 하고 러트릭 상무장관도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직접 언급하면서 이렇게 투자 뭐 하라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 또 쿠팡과 관련해서는 그 보고서의 내용 자체가 정말 뭐 미국 기업에 대한 노골적 차별을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할 정도로 상당히 이 투박한 이러한 보고서가 사실 전에는 뭐 볼 수 없었던 이런 보고서 아니겠습니까? 이런 것이 나오고 있는 거 이러한 상황 자체는 이 한미 간의
어떤 소통 여기에서 좀 그것이 원활하게 좀 부드러운 어떤 그런 관계는 아니다라고 이제 판단할 수 있는 여러 가지의 이 단편들이 지금 노출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. 기본적으로 외교의 핵심은 이 신뢰관계죠. 서로 간의 신뢰관계. 이것이 확실하면 중간에 이제 뭐 이러저러한 좀 잡음이 있고 하더라도 그것을 극복할 수 있을 텐데 그 측면에서 좀 부족함이 있지 않나 하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. 최근에 김범석 그 쿠팡 총수로 공정위가 지정한 거에 대해서 법원이 일단 제동을 걸은 거 이것도 아마 최근에 이러한 한미 간의 여러 가지 관계 속에서 좀 볼 수 있는 측면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. 이 마지막으로 볼 수 있는 측면은 이 안보 관련된 부분이죠. 안보. 대북 정보 공유 문제 이런 측면 북한의 그 최근에 군사분계선 국경선화 작업에 대해서 우리 쪽에서는 이게 좀 정전협정을 위반한 거다 이렇게 우리 국방부의 입장 그렇게 냈는데 미국 쪽에서는 유엔사죠. 유엔사를 통해서 나온 결국 뭐 미국의 입장이라고 볼 수 있는 이 부분인데 정전협정 위반이 아니다라고 우리 국방부의 정전협정이라는 입장에 대해서 바로 그것을 반박하는 이 자세한 어떤 그런 내용을 내놨습니다. 그래서 이것도 결국 좀 약간 이례적인 상황이죠. 우리의 입장에 대해서 바로 즉시 이제 유엔사가 반박 입장을 낸다는 것 이런 측면. 그리고 핵추진 잠수함 문제라든지 우라늄 농축 문제라든지 이게 이제 다 조인트 팩트시트와도 관련이 있지만 군사적인 문제 또 정보 공유에서의 일정한 제한 조치를 미국이 전에 했던 거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 쿠팡 문제와 미국에 대한 투자 문제 이것이 이제 안보에도 바로 지금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이런 상황이어서 강경화 대사가 들어와서 쿠팡 문제, 투자 문제 또 뭐 이렇게 안보 문제 그래서 안보실장도 만나고 뭐 산업부도 만나고 두루두루 이렇게 쭉 만나면서 미국 쪽에서의 분위기를 전달을 하고 또 어떤 인식의 공유 같은 것들을 만들어 가면서 그럼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이런 상황을 좀 같이 논의하는 그러한 측면에서 좀 극과 기국을 한 것 아니냐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. 우리가 합의를 이행할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미국의 의구심 이것을 빨리 좀 해소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지금은 뭐 통상 문제가 바로 안보 문제와 연결되는 따로 통상 따로 안보 따로 이게 아닌 시대이지 않습니까? 이미 뭐 여러 차례 트럼프 대통령이 보여주기도 했고 전 세계적인 흐름 자체가 지금 곧바로 통상과 안보, 외교 이게 다 묶여서 이렇게 돌아가는 상황. 이어서 지금 한미 관계에서의 그 앞에 말씀드린 몇 가지 사안들이 얽히고 설키면서 이게 안보 문제, 군사 안보 문제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이어서 강경화 장관의 이례적인 급거 귀국이 이루어진 것 아닌가 이렇게 좀 판단이 됩니다. 빨리 한미 간의 원활한 소통을 통해서 정상화하고 더욱더 어떤 동맹의 관계를 굳건히 가져가는 그러한 좀 흐름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.